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14년 전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귀신이란 존재를 믿지 않았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는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는 2007년 늦은 여름, 울산에 있는 모텔에서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여자친구는 울산에 거주하여 장거리 연애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매달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왕복 10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연애를 하다가 여름 휴가철이 되었죠. 저희는 평소 그닥 다를 게 없었지만 휴가철이라 대부분 성수기 요금을 요구하고 평소 사람 없던 한적한 해변가라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아무튼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늦 여름밤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거 없이 2박을 할 예정으로 숙소를 잡는데 유난히 그날은 방이 다 찼다는 얘기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죠. 한 곳 두 곳 방이 없다는 대답을 들을 때마다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노숙인 건가? 그렇게 헤매던 도중 4번째 찾았던 옵소에서 방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환호를 지르며 여자친구를 보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과 달리 이상하게도 성수기 요금이 아닌 저렴한 숙박비에 놀라며 203호 룸키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놀란 우리는 말 바뀌기 전에 방으로 들어와 씻는 둥 마는 둥 하며 와, 기적이다. 역시 신이 우릴 버리지 않았어. 하며 침대에 누웠죠. 그때까진 참 좋았어요. 노숙을 할 상황인데도 방을 구했다는 것과 정말 좋은 곳인데도 헐값에 들어왔다는 거. 두 가지만으로도 우린 정말 횡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간단히 세수와 양치를 한 뒤 내일을 위해 바로 깊은 잠이 들었을 무렵 여친이 뒤척이는 걸 느끼면서 저도 잠에서 깼죠. 화장실을 가려나 보다 하고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잠꼬대 비스무리하게 외치더군요. 오빠, 욕실 문이 안 열려요. 저 역시 비몽사몽 잠결인지라 문이 낡아서 그런 거겠지 하고 일어나서 욕실 문으로 다가갔죠. 그리고 문고리를 잡고 살짝 당겨보았는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 순간 잠이 확 깼죠. 글로써 어떻게 그 당시의 느낌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문은 손잡이를 반쯤 돌리고 내 쪽으로 당겨야 열리는 문인데 분명 손잡이는 돌아가는데 당겨지질 않았어요.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손잡이를 잡고 체중을 실어서 매달린 상태로 당기고 있는 느낌? 살짝 당겨지긴 하였으나 그건 느낌뿐이고 묵직한 체중이 느껴지면서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초 만의 일이었지만 그 순간은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발끝부터 얼굴까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나보다 수백만 배는 더 겁이 많은 여친이 옆에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 심정을 표현해버리면 100% 뜬 눈으로 밤을 새거나 방을 나가자고 할 게 분명했죠. 다행히 모텔방은 어두운 조명만 켜져 있었기에 제 표정을 들키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문고리를 잡고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외치면서 힘껏 당겼습니다. 누군가가 문고리에 매달려서 튀어나오겠지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나 전혀 아무 일도 없었죠.
문은 힘을 준 만큼 순식간에 활짝 열리고 욕실은 깨끗했습니다. 오히려 여친은 그냥 열면 되지 왜 오바해? 하는 표정이고 이미 급한 상태인지 문 열리자마자 잽싸게 들어가려는 여자친구를 잠시 세우고 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기 때문에. 슬쩍 둘러봐도 이상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딱 하나 있었죠. 세면대에 방금 전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것 마냥 주위에 물방울의 흔적과 더불어 세면대의 주변은 흠뻑 젖어 있었어요. 마치 방금 전까지 누군가가 머리를 감은 것처럼 말이죠. 장거리 연애를 오래 한 터라 숙박업소를 주기적으로 자주 다녔었고 예전부터 항상 입실 후엔 침대 시트를 확인하고 바로 욕실과 화장실을 확인하는 게 버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역시도 분명 오자마자 욕실을 확인했고 간단한 세수와 양치는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세면대에서 했었고 여자친구보다 이후에 잠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욕실을 쓴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 몰라서 여자친구에게 물었죠. 나 잘 때 욕실 쓴 적 있어? 아니, 나 방금 일어났어. 불과 1분 전쯤 화장실 문 손잡이 너머로 느껴졌던 이상한 느낌과 화장실 바닥에 누군가 사용한 흔적.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려고 해도 찜찜한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죠. 날이 밝고 휴대폰 알람에 눈을 떠 아직 잠들어 있는 여친을 반강제로 깨우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남자인 제가 항상 퇴실 준비는 빨랐죠.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길어서 말리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니 아무튼 먼저 재빠르게 씻고 나와 대충 머리를 만지고 옷을 입고 퇴실 준비를 완료한 상태. 여친은 화장대 앞에서 콤팩트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고 전 뒤에서 여친의 머리를 말려주고 있던 중이었죠. 오늘 날씨 되게 더울 것 같은데 계획 좀 줄이고 저녁 때 놀까? 안 돼. 1분이 1시간 같아. 서울서 왕복이 10시간이야. 계획 변경은 안 돼. 뭐 그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여친은 화장에 열중하고 저는 숱이 많던 여친의 머리를 말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라이기가 과열돼서 전원이 차단되었고 문득 고개를 들었다가 모텔 화장대의 거울을 무심코 보게 되었죠. 거울 정면엔 퀸 사이즈의 침대만 보여야 정상인데 거울에 비춰진 것은 아직도 생각하면 숨이 턱하고 막히는 말도 안 되는 게 보였습니다. 새하얀 침대 시트 위에 까만 단발머리에 짙은 회색의 반팔티를 입은 여자가 침대에 앉아서 저를 응시하고 있었죠. 너무 무섭다 보니 온몸이 마비가 되는 것처럼 그냥 멍해졌습니다. 그 여자의 시선과 마주친 채로 고개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경직이 되었고 할 수 있는 행동은 눈을 감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에도 겁 많은 여친을 생각해서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고 눈만 질끗 감았습니다. 갑자기 드라이기를 멈추고 대화가 끊기자 손거울만 보면서 여친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뭐야, 왜 대답이 없어? 닭갈비 저녁에 먹어? 아니면 점심에 먹고 저녁에 술 한잔 해? 응? 그 소리에 정신이 들어 실눈을 살짝 조심스레 떴는데 그 여자는 거울 속의 침대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드라이기가 소리를 내며 다시 작동을 했죠.
귀신을 봤다. 빨리 여기서 나가자. 자기 암시를 걸며 고개를 푹 숙이고 여친의 머리를 마무리해준 뒤 잽싸게 짐을 꾸려 그 모텔을 나왔습니다. 유난히도 이상했던 내 행동에 왜 그래? 화났어? 말 좀 해봐, 응? 하며 집요하게 물어보는 여친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며 둘러대고 예정된 스케줄대로 데이트를 즐기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제가 헛것을 자주 보고 담력이 세다 해도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고 사라지지 않는 상황인데 무섭지 않을 리 없었죠. 너무나 끔찍한 기억이라 그런지 잊혀지지 않았지만 다시 현실 생활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게 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후 긴가민가 할 정도로 기억에서 흐려질 무렵 반년쯤 지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인터넷 카페 중 숙박업소들의 리뷰를 다루는 커뮤니티를 알게 되어 살펴보는 중이었죠. 오, 괜찮은데? 하고 자주 가는 지역의 업체들을 찾아보고 있던 중 무심코 클릭했던 모텔 건물 외관의 사진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뒤로 가기를 눌러 업체명을 확인하게 되었죠. 모텔 외관 사진은 분명 제가 봤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텔 업체명은 생소해서 긴가민가 하던 중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반년 전 갔다가 뛰쳐나오다시피 서둘러 짐을 쌌던 그곳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찬찬히 다시 한번 확인하다가 댓글 리뷰를 클릭하였죠. 그런데 댓글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를 저만 본 게 아니었죠. 댓글에 게시된 내용은 간판 바꾸면 눈치 못 챌 줄 알아? 나는 복도에서 봤다. 여긴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난 유명한 귀신 출몰 업체다. 등. 이미 업체 관계자와 운영자의 모종의 컨택이 있었는지 댓글의 일부가 지워진 것에 대해 항의하는 댓글들도 틈틈이 볼 수 있었고 그 지역 토박이었던 아는 지인에게 얘기를 하니 이미 그 지인 역시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업체명을 얘기하기도 전에 단박에 알아차리고는 너도 거기 모텔 갔었냐? 임마, 거기 유명한 곳이야. 지금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간판만 바뀐 채로. 1년 후 제가 살던 집 바로 근처에 친구 녀석이 작은 횟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게다가 주위에 워낙 많은 친구들이 살고 있어서 매일 손님 중 절반은 친구들이었다고 봐도 무방했죠. 물론 저 역시 집 바로 앞이라는 핑계로 매일 밤 들려서 손님이 많을 땐 서빙도 해주고 배달이 밀리면 대신 배달도 가지곤 했었습니다. 그날 밤 역시 그렇게 친구들 4명과 야외 테이블 하나 잡고 우럭 매운탕에 술을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1년 반 전 친구들에게 울산 모텔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줬어요. 평소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던지라 게다가 술을 얼큰하게 먹은 상태라 그런지 친구들 반응은 평소보다 조금 더 격했죠. 뭐 그렇게 빈 술병을 늘어가고 그러길 몇 시간 뒤 술도 어느 정도 먹었겠다. 더 이상 손님도 없는데 오늘은 가게 문 닫고 해장국집 가서 한 잔 더 하자는 얘기와 함께 가게 뒷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죠. 이미 오픈 때부터 도와주던 터라 따로 지시 없어도 야외 테이블 정리 및 술병 정리, 친구들 손발이 척척 맞았어요. 한참 정리를 하던 중 화장실이 급해서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횟집 화장실은 매장 안쪽 한켠에 딸려 있었죠.
화장실 손잡이를 돌렸는데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더니 안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길래 누구지? 하고 뒤를 돌아보니 야외 테이블 쪽 4명, 가게 주인 친구 하나, 그리고 친구 셋. 아까부터 술잔을 기울이던 멤버 그대로 있었죠. 모두 제 눈앞에 있으니 결론적으로는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어야 정상인데 저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말고 누구 왔냐? 아니, 왜? 화장실에 누구 있는데? 하고 뒤를 돌아 노크를 했습니다. 선명한 노크 소리.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친구들 모두 다 같이 들었어요. 가게 주인인 친구가 순간 황당한 표정으로 나를 밀치더니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죠. 뭔가 이상한 걸 느낀 친구 녀석은 문을 꽉 잡더니 있는 힘껏 열었고 역시나 열린 화장실엔 아무도 없었어요. 차라리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황당하기만 했을 텐데 말이죠. 그때 순간 머릿속에 울산 모텔방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온몸이 서늘해지며 등골이 서늘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기 위해 라이터를 찾던 도중 다 같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하늘색 라이터가 보여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라이터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여자친구와 소름 돋는 경험을 했던 그곳. 그 모텔 상호명이 뚜렷하게 적혀져 있었어요. 소름이 끼쳐서 라이터를 도로변 하수구에 버리고 아무 말도 못한 채 경직된 표정으로 친구들과 해장국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로 더 이상 단발머리의 여자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모텔에서 봤던 그 여자는 누구이며 친구 가게 화장실에서 노크를 한 건 뭘까? 모텔에서 라이터를 들고 온 적도 없는데 테이블에 모텔 상호명이 적힌 라이터가 있었던 점. 이해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건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울산에 위치하는 그 모텔 203호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